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부머리 독서법 내용 중에 조기 교육의 문제점과 이제 학생들이 독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책의 저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핀란드 예를 드는데요. 저자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8세 미만인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등 학습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를 시킨대요. 그래서 8세 미만한테는 뭐 공부를 가르치거나 그런 걸 떠나서 문자, 글자 자체를 안 가르친다라는 거죠. 글자를. 그래서 왜냐하면 영유아 시기, 0세에서 7세 사이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미성숙한 뇌 발달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가 미성숙했는데 이제 뭐 영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0세에서 7세 사이에 무리하게 학습을 가르치면 뇌의 발달을 오히려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과잉학습장애 증후군이나 우울증, 애착장애, 자폐, 다독증, 학습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독증 같은 경우는 책을 막 글을 많이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런 증세를 다독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 학생들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0세에서 7세까지는 뭐 8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국가 자체가 문자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 다음 8세부터는 문자를 가르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 교육이 거의 독서 교육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얘네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3개에서 4개 국어, 4개 정도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노벨상도 여러 명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기 교육을 안 해도 뭐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뛰어난 그 두뇌를 가지고 뭐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독서를 안 하는 이유.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는 영유아 때는 책 안 읽어주기.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니까 0세에서 7세 뭐 그 사이인데 그때는 이제 글자를 모르니까 책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유아 시기 때는 책을 안 읽어주면 그때 습관이 형성이 안 되면 이후에 독서를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지도를 하면 가르쳐주면 너무나 빨리 까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르쳐주면 잊어먹긴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1대1로 과외를 하더라도 수학 실력이 형성이 안 되는 학생. 그러니까 그날 가르쳐준 거를 다음날 오면 또 까먹어서 전에 했던 거를 또 복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해도 또 까먹으니까 진도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할머니가 키우셨거나 그렇게 하면서 TV를 많이 틀어주고 뭐 이렇게 독서라든지 그런 걸 접하게끔 안 했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라 이제 애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게 되고 우리 키울 때는 이제 책 읽어주고 그런 것들을 못 해주시니까 TV 같은 거 틀어주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학습 장애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가르쳐주면 다 까먹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형태의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두 번째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독서를 안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가 부모님이 지식도서를 강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려운 지식도서 있잖아요. 재미없고 그런 거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전집 있잖아요. 전집 막 여러 권 있는 거 사가지고 이거 다 읽어야 돼서 숙제같이 이게 다 읽게 시키거나 뭐 아니면 호기심을 없애는 학습 만화 같은 걸 보거나 그러니까 학습 만화가 오히려 호기심을 많이 없앤대요. 왜 없애냐? 학습 만화에는 어떤 얘가 뭐 생각해보거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을 다 적어놓죠. 거기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다 적혀져 있어서 궁금증을 많이 없앤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하고 이제 산책을 가다가 아들이 아빠 하늘이 왜 파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하늘이 왜 파란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까먹어가지고 글쎄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 같이 찾아봤는데 찾아본 김에
지구는 하늘이 파란데 화성은 하늘이 이제 분홍색이거든요. 그래서 화성도 하늘이 분홍색인 거를 같이 찾아봤어요. 같이 찾아봐서 이제 왜 그런지 찾아봐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이제 아들한테 찾아보라고 했죠. 찾아봐서 네가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같이 찾아보고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호기심들이 있을 때 같이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학습만은 다 있잖아요, 답이. 그래서 어쨌든 저도 최근에 그 화성이 하늘이 분홍색이고 지구가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독서를 안 하는 경우가 안 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게 되면 뇌파 있잖아요. 뇌 파동이 치매 상태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치매가 됐을 때 뇌파동하고 게임을 했을 때 뇌파동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뇌신경회로가 재편돼서 전두엽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태로 물리적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보통 이제 뭐 사고라든지 뭐 공부랑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뇌 신경회로가 재편돼서 전두엽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태로 물리적으로 변한다. 근데 물리적으로 뇌가 이제 뭔가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변형이 되면 원상태의 뇌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는 학생들은 원상태의 건강한 뇌 상태가 뇌 상태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나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 시기부터 이제 독서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유랑 거의 유사하죠. 저는 이제 주로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러면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의 이거 하나로 귀결이 돼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물론 이제 다른 공부법, 학습법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열심히 안 합니다. 고3이 돼서도 열심히 안 하고 재수를 해서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안 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물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겠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 열심히 안 하고 그나마 학원을 다니면서 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척을 하는 학생들도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하죠. 그냥 몸으로 학원에서 가서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런 공부만 하지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고 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가 안 되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없었을 때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뭐 오락실을 간다라든지 오락실을 해봤자 오락이 뭐 많이 재밌지는 않잖아요. 오랫동안 안 하고 그랬는데 스마트폰 활성화되고 게임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니까 제가 한 22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면 축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뭐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뭐 거의 게임이죠,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게임 엄청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하도 많이 봐서 고등학교 때 특히 통제가 안 되는 고등학교 때 얘네들 게임하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거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제 게임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학생들 하게 되면 굉장히 못하게 합니다. 학생들 뭐 하지 말라고. 고등학생들 너무 많이 봐서 걔네들이 공부 안 하고 망가지는 모습들 너무 많이 목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학생들은 이제 게임, 스마트폰, 특히 게임 이게 이제 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독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얘를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돼요. 정 사주면 폴더폰이잖아요. 게임 못하는 거. 게임 있어봤자 너무 재미없는 게임만 있는 폴더폰 그런 거를 사주시던가 그래서 얘네들이 게임을 못하게끔 하는 거를 최대한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 최대한 딜레이를 못 시키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독서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독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교육의 원칙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재미라고 얘기를 해요. 재미. 이렇게
독서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이 있잖아요.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SNS도 있고, 노래방도 너무 재밌는 게 독서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독서라도 재미있어야 애들이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교육의 제일 원칙은 무조건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는 책을 우선으로 하고 절대로 지식도서, 학습이 아닌 그냥 재밌는 책, 이야기책, 애들이 읽고 싶은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독서를 시켜야 되고 그 독서를 하더라도 그 언어 능력이 높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독 같은 경우는 주로 형성이 되는 게 재미없는 책을 읽는 경우. 그 다음에 사교육이나 너무 바쁜 애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 읽으라고 하면 그 시간에 대충 빨리 읽죠. 그래야 이제 좀 놀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속독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문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속독을 하는 어떤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 토론학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명의 이제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는, 그러니까 일반 독서 논술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온 학생들이 꽤 있어요. 오랫동안 다녀도. 제 첫째 같은 경우도 높지 않게 나왔고.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상담을 해보면, 오랫동안 학원, 독서 토론이나 그런 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학원같이 돼서 학습같이 느껴져가지고 책 읽는 것이 숙제같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속독, 대충 내용만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고 가서 뭐 대충 수업 때우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부모님들이 좀 옆에서 많이 살펴보셔야 된다. 그냥 냅둬버리면 이런 좀 안 좋은 속독 문화, 속독 습관이 들어서 독서 토론 독서에 대한 효과가 더 감퇴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더 감퇴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